아르바이트를 쓰시던 정규직을 쓰시던 월급제를 쓰시던 이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는 역시 형사처벌에 중죄를 받을 수 있는, 월급을 200만 원을 주는데 난 당연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월 통으로 너 얼마 줄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가 가장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는 월급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식대, 교통비 혹은 뭐 상여금 이런 것들도 다 지급하는데 왜 최저임금 위반이냐, 이렇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역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0%를 다 지급해야 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유브랜드의 최승영입니다. 창업을 하시면서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인사 노무와 관련돼서는 얼마나 많이 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역시 김은희 노무사님을 통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꼼꼼히 챙겨야겠구나, 창업을 한다는 건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고요.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희 노무사입니다. 네. 그 최저임금, 참 말들이 많아요. 그 최저임금은 어떤 거고 또 그거에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우리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생활상의 임금을 국가가 나서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요. 네. 아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마 올해도 작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지만 내년에는 아마 10,000원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 정부의 목표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맞추겠다라는 이제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창업주께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아르바이트를 쓰시던 정규직을 쓰시던 월급제를 쓰시던 이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최저임금의 특징이고요.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역시 형사처벌에 중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니까 되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놓으시면은 이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최저임금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네네.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월급에서 기본급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월급을 200만 원을 주는데 난 당연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시급에서 시급 곱하기 월요일에 그 월에 근무하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임금이 182만 2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보시면 그 금액 이상을 줘야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급은 2021년도는 시간당 8,720원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 시급 곱하기 원래 우리 법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그 40시간에다가 주유 말씀드렸죠. 주유 8시간 그러면 48시간이 나옵니다. 그 48시간을 우리가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4.345주로 계산합니다. 30일이 될 수도 있고 28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48 곱하기 4.345주를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옵니다. 월에.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해서 209시간.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이 월에 209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 기본 월급이 나옵니다. 그걸 이상을 줘야 된다는 게 최저임금법입니다. 네. 그럼 보통 뭐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신 많은 분들은 이제 근무 연수가 많으니까 최저임금보다는 높긴 하겠지만 사실 사회 초년생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이듬해 야 내가 좀 회사가 힘드니까 작년 걸로 동일하게 하자라고 하면 역시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급여가 인상되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제일 문제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고 시간급 계산 방법이
각각 다른데 그 네. 부분에 상관없이 월 퉁으로 너 얼마 줄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가 가장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해 최저임금은 언제쯤 산정이 되고 어디서 확인해 볼 수가 있나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리고 우리 그 국가적 기구를 네. 통해서 노사정이 합의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9월 달까지 정하고 그러니까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보통 9월 달까지 정하게 돼 있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이 정해서 고시가 됩니다. 노동부에서. 그래서 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네. 요즘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털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막 그때만 되면 막 정치권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이슈가 예, 많죠. 예. 경영계는 뭐 적게 올리려고 하고 네. 노동계는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게 최저임금이죠. 모든 이제 임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네. 지난번에 그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노무사님이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좀 쉬웠었거든요. 이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한 사례 한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저임금은 계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좀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법이 이제 바뀌어서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시는 월급에는 네. 식대도 있고, 네. 그렇죠?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상여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는 월급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식대, 교통비 혹은 뭐 상여금 이런 것들도 다 지급하는데 왜 최저임금 위반이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계산할 때 교통비나 식대라든가 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일정 부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 법에서 그래서 최저임금에 이제 지금 전기 상여금이라든가 식대, 교통비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빼지만 현재는 한꺼번에 빼면 사업주한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거나 매월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가 있으면 네.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에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 고정상여라고 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실 텐데요. 네. 그 부분 중에서 최저임금의 15% 올해는 15%를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대나 교통비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식대 10만 원씩은 많이 지급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비과세 식대로 생각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최저임금 계산할 때 그 식대 최저임금의 3%에 해당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킨다.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상여금은 올해는 15%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식대는 그 최저임금의 3%를 이제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예. 정확하게 임금을 구성하고 예.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취업 규칙을 좀 이렇게 그 근로자와 어떤 그 동의하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사례도 예전에 좀 봤던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뭐 취업 규칙은 이제 우리가 그 최저임금도 이제 최저임금 이상을 보통 이제 많이 해놓기는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전기 상여금이라든가 뭐 식대, 교통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회사에서 지급하겠다라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렇게 놓으시는데요. 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 부분을 못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주다가 안 주는 거니까 네. 불이익한 것이죠. 그래서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역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면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임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 20% 삭감을 하셨다면 그 부분이 이제 채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청구를 하면 네. 지급해야 되는 아주 그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경영 상황을 통해서 회사가 다시 좋아지면 지급하겠다는 그런 이제 직원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셔야만이 그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년 미만, 네. 또 뭐 계약 근로자, 네네. 그리고 수습 기간, 네. 뭐 이런 약간 좀 힘든 사례가 좀 섞여 있는 경우도 네네.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보통 이제 수습 기간을 이제 봤을 때 우리 뭐 창업주께서는 월급 그냥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다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수습 기간에 혹은 또 사회초년병 이런 사람들 뽑으면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다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최저임금의 뭐 90%만 지급하겠다, 80%만 지급하겠다, 그리고 수습이 끝나면 약속했던 100만 원을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규직은 그러니까 정규직은 기간이 정함이 없고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습 기간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겠다. 이게 가능한데요. 아르바이트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0%를 다 지급해야 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1년 계약직인데 나는 급여의 3개월 동안 90%밖에 못 받았습니다 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그러겠네요. 처음에 네. 창업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네네. 그럼 이제 콕 찍어가지고 네.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그 준수와 관련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하여튼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급입니다. 시급 곱하기 209시간 했을 때 그것이 기본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실 때 책정을 하실 때 그것을 기본급으로 책정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 수당들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최저임금법을 위반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 창업주께서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근로계약서에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라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있는 수습기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할 수 있지만 정규직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아시고 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게 보통 그 때가 되면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노무사님한테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되고 나서 또 이제 실제 창업하신 분들도 어떻게 적용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기준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최저임금에 이어서 다음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우리 노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우리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